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산 대산 앞바다에 있는 가로림만, 이 가로림만에 있는 폐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새 감기 몸살이 걸려서 좀 집에만 들어앉아서 앓고 있는데, 뭐 지난번부터 녹화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어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가로림만에 있는 우도 촬영을 갔었습니다. 오지리에서 우도가 가장 거리상으로 가깝고, 또 육지에서 가로림만 안에 있는 작은 섬이어서 거리가 한 1.5km에서 2km 되는 것 같아요. 육지에서. 그래서 그 가까운 거리가 오지리 대산읍에 있는 오지리였습니다. 그래서 오지리에 가서 이렇게 요 섬이 우도인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쪽이 이제 이쪽이 되겠죠. 이쪽에서 드론을 보내서 촬영을 한 사진이에요. 여기에 갔다가 오는 길에 오지리에 있는 요 촬영지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이거는 좀 전에 찍은, 겨울에 찍은 사진인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배가 아주 많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배를 촬영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길도 좀 알려드리고, 또 이날 촬영한 것은 겨울에 촬영한 것인데, 뭐 30분 1시간씩 장로철 촬영한 것이 아니고 10초, 5초 이렇게 간격으로 인터벌 촬영하는 사진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장로철 효과를 내는 그러한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뒤에 나오는데, 그 배경도 다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합성을 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 지도를 이제 불러왔는데요. 네이버 지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오지리. 오지리 하면 여러 군데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요 소산 대산읍에 있으니까 이것을 선택을 해서 한번 장소를 찾아볼게요. 몇 번 가서 지도를 보면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일대가, 지금 보이는 요 일대, 이 일대가 가로림만입니다. 가로림만에 있는 고파도 사진 이야기를 지난번에 올린 적이 있었고, 요 앞에 있는 우도지요. 가로림만에 있는 요 위치, 고파도 이 위치에서도 드론으로 보내서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렇게 여기에서 거리가 한 1.5, 2k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길에 이제 거기 들리는 곳인데, 여기 보이네요. 위치가 여기입니다. 요 자리. 여기 보이는 이러한 것은 양어장이에요. 양어장. 그러니까 아마 바다 뭐 새우든 이런 것을 양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요 지방도가 여기 있고,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요 가는 위치가, 여기를 검색을 해보면 위치가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위치가 나오질 않고, 지번이 따지질 않는데, 배가 있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좀 바로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일대를 한번 주소를 따보면은 여기 따졌네요. 대산읍 오지리 150에 사네요. 근데 이날 찾아갈 때에도 요 주소를 갖고 찾아갔는데, 보통 일반적인, 내가 이쪽에서 가면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더니 내비가 차에 달린 내비가 여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가니까 외딴 집이 하나 있고 뭔가 개가 막 짖고 그러는데 요거 이제 갈 수 없진 않는데 차가 다니질 않았기 때문에 아주 풀이 우거져서 뭐 거의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다시 나와서 티맵에다가 이 주소를 치니까 이렇게 해서 돌아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여기도 주소가 나오질 않아요. 여기도 지금 나오질 않고 또 여기쯤 주소를 한번 검색을 하면은 뭐 여기를 주소를 차라리 오지리 100이네요. 대사는 오지리 100을 검색을 해서 여기가 찾는다고 하면은 이 길에서 그냥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왼쪽으로. 여긴 뭐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 가서 이쪽으로 빠지지 말고 계속 이렇게 따라서 가면은 끝에 가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들어오면은 차를 한 5대 정도 이렇게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내려가서 촬영을 하는 곳인데 길이 아주 좋지 않아요. 지난번에 갔을 때 비 온 뒤에 갔더니 아주 거기에 물이 뭐 이렇게 웅덩이가 파여 있어서 차도 많이 더러워지고 하는 건데 그 길이 이런 길이에요. 그 길이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길입니다. 이렇게 웅덩이도 있고 물이 이렇게 고여 있죠. 이런 길로 따라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최근에 한 달 전에 이제 촬영된 사진입니다. 한 달 전에 촬영한 사진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많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또 한 1, 2년 있으면은 또 큰 바람이라도 한번 불고 태풍이라도 한번 지나간다면 아마 이 배도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때 찍은 카메라 2대로 뭐 10초 간격, 12초 간격, 5초 간격으로 찍은 타임랩스 사진이 있어서 이 타임랩스 사진을 이용해서 이러한 사진을 좀 만들고 또 여기는 이 배경을 조금만 갖다 놓는 게 좀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갖다 놓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진이 이제 있는데 요놈을 가지고 이제 해볼게요. 자, 이것을 큰 사진으로 한번 이동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물이 좀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들어오는 타임랩스 사진이 있고 또 서브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배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방향이 이게 좋지 않아서 그래서 먼저 본 메인 카메라로 찍은 것을 가지고 머지를 한 다음에 이 배경을 옮겨볼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자, 이 사진도 한번 빠르게 한번 움직여 볼게요. 좀 물이 어떻게 들어오나. 이거는 지금 이동키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타임랩스로 만든 사진이 아니고 이동키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찼을 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 카메라에 있는 사진을 지금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많아요. 또 먼저 또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이것은 지금 장노철용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타임랩스용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가 저녁 때였어요. 그래서 시간으로 오후 5시고 이때가 계절적으로는 2월 14일이네요. 그래서 오후 5시이기 때문에 이제 어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점점 어둡는데 보면 정보를 보면은 셔터 스피드가 지금 30분의 1초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어두니까. 근데 쭉 가면은 이제 좀 더 셔터 스피드가 이제 내려갈수록 아마 좀 줄 거예요. 8분의 1초까지 내려왔네요. 8분의 1초.
뒤에 가면 5분의 1초.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 F값은 10으로 고정을 시켰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촬영을 할 때 A 모드로 촬영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A 모드로 촬영을 해서 ISO는 200으로 고정을 시켰고 F값은 10으로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가 30분의 1초에서 나중에 끝에 가서는 0.4초, 4분의 1초, 0.4초까지 이렇게 노출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장노출 효과를 내는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도 꼭 가서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찍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일정한 인터벌을 줘서 촬영된 사진이지만은 만약에 인터벌 기능이 없는 그러한 카메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설정을 해서 그냥 한 뭐 2분에 한 3분에 한 커트씩만 찍어도 장노출 ND 필터를 사용해서 촬영한 ND 필터를 이용해서 촬영한 장노출 사진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ND 필터 없이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사진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다 불러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작게 해서 이런 상태로 해서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데 8장에 하나. 그러니까 이게 한 2분에 한 장씩 아마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도 너무 여긴 뭐 괜찮네요. 요 정도 첫 번째 사진인데 물이 지금 여기까지 들어와 있고 조금 늦게 해도 돼요. 자, 여기서부터 아래로 드래그를 해 볼게요. 지금 요게 지금 요게 지금 안 되네요. 지금 여기 아직도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된 포토샵이 이렇게 브릿지에서 선택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연락을 해서 말을 했더니 그 회사에서도 이 버그에 대해서 뚜렷하게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선택을 해야 이게 잘 선택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요새 2개를 깔아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최신 버전을 이렇게 하나 깔아놓기도 하고 또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옛날 버전을 하나 깔아놨는데 옛날 버전을 깔아서 쓰면은 이 선택은 아주 빨리 되는데 포토샵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하나하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조심스럽게 됐나요? 됐네요. 이렇게 좀 아주 좀 불안하게 선택이 되는데 몇 장이 선택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를 선택을 해제했다가 주면은 64장이네요. 64장인데 그냥 64장을 가지고 해볼게요. 자, 제일 위 사진이 이런 사진인데 자, 여기서 좀 전에 얘기하다만 것은 옛날 버전은 사진 선택은 잘 되는데 포토샵 레이어로 불러오기 요게 되질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새 버전을 이제 최신 버전을 쓰면은 그게 되는데 아까 본 것처럼 사진 선택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포토샵으로 64장의 사진을 불러갑니다. 사진이 다 들어왔네요. 자, 이것을 먼저 정렬을 할 필요도 있는데 지금 완전히 고정된 거 아까 보니까 정렬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모두 선택을 할게요. 모두 선택은 Ctrl Alt A에서 모두 선택을 하고 우클릭을 해서 컨버트 스마트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좀 빨리 됐네요. 자, 이거 스마트 오브젝을 만든 다음에 이놈을 다시 레이어에 가서 중간에 가면 스마트 오브젝 있죠. 그래서 고급 개체죠. 내려가면 스택 모드가 있습니다. 스택으로 합치기예요. 여기서 이제 민 평균값이죠. 평균값을 선택을 하면은 노이즈가 없는 이제 깨끗한 이러한 사진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과정에서 노이즈 같은 건 다 제거가 됩니다. 노이즈 평균값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노이즈는 많이 이제 생략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정하는 법은 지난번에도 한 2번 정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반복해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컨트롤 J를 하나 하고 요것을 하나를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옆에 이렇게 레이어가 겹쳐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은 좀 무겁기 때문에 ACR로 가서 보정을 할 건데 이것을 하나로 그냥 한 레이어로 하는 것이 라스터라이즈 레이어입니다. 라스터라이즈. 한글 버전에서는 라스터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장 레이어로 됐습니다. 눈을 감겨 보면은 똑같은 사진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64장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좀 속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 좀 요 부분 여기가 뭐죠? 고급 개체화를 표시하는 여기다 마우스를 넣고 투클을 하게 되면은 다시 레이어 하나가 생기면서 64장의 레이어가 다시 빠져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자, 투클릭을 했는데 지금 움직이고 있죠? 여기에 레이어가 하나 다시 빠져나올 거죠. 여기 이렇게 다시 빠져나왔죠. 그러면은 다시 가면은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뭔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ACR로 가서 작업을 할 건데 ACR로 가기 전에 고급 개체화를 다시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정을 하고 와서 다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은 재보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컨트롤 시프트 A 하게 되면은 이제 ACR로 오게 됩니다. 먼저 여기서 지금 뽀샤시한 것이 조금 덜한 것 같네요. 그래서 뽀샤시한 것을 먼저 디헤이즈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조금만 더 줄게요. 이렇게 많이 주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살짝만 이렇게 줄게요. 그래서 22 정도 이렇게 줬네요. 그래서 먼저보다는 아마 이게 좀 줬을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물은 좀 흰빛이 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색온도를 가지고 살짝만 움직여서 물의 색깔을 좀 조절을 해볼게요.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물이 차가운 빛으로 푸른 빛이 되면 차갑게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하고 반대로 살짝만 이렇게 움직여서 이런 정도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뭐 큰 보정은 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보니까 뭐 구조도 좋은 것 같지 않고 그렇네요. 자, 이것은 여기서 무슨 비브란스를 이렇게 활기를 조금만 더 올릴까요? 색이 이렇게 있죠. 이걸 굳이 이렇게 내려도 좋아요. 내려도 올려서 색이 저기 가지고 싶은 이것은 내리면은 비바란스를 완전히 내린다고 해서 흑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흑백에서 가깝죠. 자, 투크를 제자리 가고 요거 세츄레이션을 완전히 빼게 되면은 이것은 흑백이 맞아요. 그래서 모든 색이 제거가 돼서 맞는데 요 비바란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흑백이 되지 않고 비바란스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을 관여하느냐, 옅은 부분 색감부터 관여를 한다고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이제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올려볼게요. 올리면 요 색상이 드러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진을 갖고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여기 완전히 제로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100을 내려도 이렇게 짙은 색이 있는 부분은 남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지금
흑백 비슷한 사진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것을 그대로 먼저 가볼게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다시 넘어왔는데 일단은 이 사진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배경 없이 지금 좀 당겨서 이렇게 촬영을 한 것인데 이게 좀 좋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을 크롭으로 이것을 지금 여기서는 그것은 크롭이 안 되겠네요. 지금 아까 스마트 오브젝을 한 다음에 갔다 와서 이렇게 지금 필터가 하나 생겼죠. 스마트 필터라고 하는 여기 마스크도 하나 주어져 있고 아까 작업을 하고 온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마스크에서 검은 브러쉬를 줘서 여기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다시 되돌아가요.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색이 칠해지고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은 보정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요거 지금 요것은 마스크를 보고 있는 거예요. Alt 키를 누른 다음에 마스크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갈 수 있어요. 자, 갔다가 오세요. 어디가 칠해졌나? 요거 싱글로 바꾸면 돼요. Ctrl Delete 아니면 Alt Delete네요. Alt Delete. Ctrl Delete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지금 전경색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바꿔졌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전경색이 검은색일 때 Alt Delete 하면 이렇게 전경색이 마스크로 다 들어가네요. Ctrl Delete 하면은 배경색이 여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놈을 다시 Alt 키를 누르고 이 마스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죠. 그래서 흰 마스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검은 마스크로 이제 바꾸는 거죠. 투명도를 뭐 이렇게 살짝만 해서 뭐 한 50 해서 50에서 이렇게 준다. 그러면 이렇게 요 까만 부분 다시 보면은 이 부분은 보정된 것이 되돌아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다시 이것을 컨트롤 딜리트 해서 백색으로 만들어 주면은 다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컨트롤 알트 마스크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기 카메라로 필터가 보이는데 투 클릭을 하면 다시 돌아가서 아까 보정한 것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크롭을 하게 되면 요거는 크롭이 되지 않고 지금 작업한 모든 내용을 한 레이어로 볼 수 있는 것이 Alt, Ctrl, Shift 2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크롭을 해볼게요. 크롭을 했는데 이 크롭을 할 때 요것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크롭을 하는 것과 하지 않고 크롭을 하는 건 달라요. 크롭을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지금 나는 이 지금 피사체가 너무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좀 내려오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해서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요 상태를 바로 얘가 메꿔준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되돌려 놓고 볼게요. 이거 살짝 회전을 시킨다 이렇게. 그러면은 가장자리 잘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잘린다고 하면은 원래 이 사진 크기가 약간은 줄게 되죠. 그러나 요 체크하지 않고 자 되돌려 볼게요. 컨트롤 Z에서 되돌리고 이것을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가장자리가 이렇게 잘려 나갑니다. 요 부분 가장 잘려 나가죠. 이 부분이. 그래서 원래 사진 크기가 좀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Z하고 이것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하게 되면 전혀 작아지지 않는 사진. 이것은 이제 OK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의 사진으로 다시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서는 지금 여기 수평이 맞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수평이 틀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되기는 다시 되돌리고 아까처럼 이것을 3분의 1 지점에 이렇게 피사체만 움직여 볼게요. 보면은 요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채워진다고 그랬죠. 여기서 OK 한번 하면은 이렇게 채워졌어요. 여기는 지금 아까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배경이 쫙 보이고 있었나 봐요. 근데 나중에 여기서 다른 배경을 한번 넣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은 지금 타임랩스용으로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완성을 이제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이제 하늘 배경을 하나 갖다 좀 넣어보려고 그래요. 자, 저 뒤에 있는 바다를 갖다가 하나를 포토샵으로 가져갑니다. 이런 사진이 왔는데 지금 보기에 이 사진과 이 사진은 밝기가 많이 다르네요. 자, 이 사진을 하나 복사해 놓고 컨트롤 시프트 A에서 가서 밝기를 좀 대충 알죠? 자, 이 정도 밝기 조금 더 밝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 정도 밝으면 아마 거의 뭐 비슷한 밝기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이것과 이거죠. 이 사진이 아니네요. 요 사진이네요. 자, 요거는 아까 그 원본 사진이네요. 요거는 없애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요것을 이제 뒤에 있는 하늘을 올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대로 쉽게 그냥 편히 갈게요. 요것을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선택을 하고 전체 복사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혹시 모르니까 레이어 하나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에서 올려볼게요. 자, 올라갔는데 이 사진이 더 크네요. 나중에 온 사진이 줄여서 사진이 많이 크네요. 자, 이놈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맞춰 볼게요. 배경이 조금은 옆으로 늘려서 옆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쪽만 비었기 때문에 한번 더 해볼까요? 좀 더 늘려서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양쪽이 이렇게 되네요. 이거 좀 비어 있죠? 아니면 여기서 자꾸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볼게요. 뒤에 배경을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컨트롤 제로에서 화면 맞춤 맞고, 이것을 이제 오파시티 값을 줄여서 한 50% 줄여서 보면 뒤에 사진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죠? 배경이 이렇게 됐네요. 그죠? 요 정도면 배경을 넣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 요 배에 있는 거와 요거죠. 좀 이렇게 내리면 요 위에다가 이 배경을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요 아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러한 장르출, 이러한 사진이 지금 들어있고, 요 위에는 이렇게 올라앉아 있는데, 마스크를 가려서 여기만 싹 가려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레이어 마스크를 사람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은 지우개를, 이렇게 지우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지우개를 조금 크게 해서 이것을 지울 수가 있어요. 위에 거를. 그러면 아래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1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슬쩍 찍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오파시티 값을 낮춰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우개만 가지고도 이렇게 레이어를 합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놈을 살짝 이렇게 문질러 볼게요. 이렇게. 물론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냐, 아주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근데 레이어를, 마스크를 이제 어려워하고, 또 마스크가 사실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건데 조금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개로 위에 올라앉아 있는 사진을 지워서 아래 뒤에 있는 레이어가 보이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이 레이저를 아주 많이 써서 좀 되돌아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하나 복사돼 있어서 관계는 없는데, 자,
이제 안 되네요. 지금 너무 많이 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또 눈을 감길게요. 요 사진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있네요. 아까 요것을 아까 복사를 하나 해놨어야 되는데 해놓지를 않아서 다시 여기다가 다시 요것을 삭제를 하고 다시 컨트롤 V에서 아까 이 사진을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컨트롤 T에서 자, 옆으로 끌고 간다고 그랬었죠. 아까 옆으로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해서 뒤에 배경을 이렇게 좀 준다고 그랬습니다. 위에 조금 넓혀도 돼요. 이렇게 넓혀서 이렇게 끄잡아 내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래에 이제 자 컨트롤 제로에서 여기 맞춘 다음에 요거를 이제 아까 했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아까는 지우개로 아까 보면은 뒤에 이런 것이 있고 위에 있는데 여기는 요것을 지워서 아래 것이 드러나게 하는 이러한 것을 해봤고, 근데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그랬죠. 여기다 마스크를 씌우는 겁니다. 마스크 검은 마스크를 씌울 수도 있고 흰 마스크를 씌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검은 마스크를 씌워 볼게요. 자, Alt 키를 누르고 마스크 클릭을 하면 검은 마스크가 씌우는데 검은색은 통과를 않는 거죠. 흰색은 통과를 해요. 자, 여기 흰 마스크로 아까 바꾸는 것은 컨트롤 딜리트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바꿨죠? 흰 마스크 바꾸면은 다시 다 이렇게 또 되돌아왔죠. 근데 Alt 딜리트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검은 마스크로 이제 바꾼 겁니다. 검은 마스크가 있을 때는 흰 브러쉬를 쓴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뭐를 살리고 싶은 겁니까? 배경을 드러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 가려서 안 보이기 때문에 뚫어주는 거예요. 흰 브러쉬로. 흰 브러쉬는 흰색은 통과입니다. 보여요. 그래서 흰 브러쉬를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브러쉬 크기 좀 줄일게요. 줄이고 5%가 좀 빨리 하기 좀 높여서 할게요. 한 30 정도 놓고 할게요. 자, 조금 더 큰 브러쉬로 브러쉬는 반드시 하드네스 제로 아주 부드러운 브러쉬 크기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쓱 이렇게 브러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금방 안 나오네요. 자, 70 정도 올려서 할게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가 있네요. 지금 브러쉬가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냐? 여기에 모드가 지금 바뀌어져 있네요. 이것은 노말로 와야 됩니다. 노말 상태에서 해야 돼요. 이 모드, 이거 이제 브랜딩 모드인데 브랜딩 모드가 지금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70 좀 너무 높아요. 자, 40 정도에서. 자,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배경을 지금 배경을 컨트롤 T에서 조금만 내려볼게요. 컨트롤 T에서 이렇게 좀 내렸습니다. 내렸고 이거 좀 내려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장로줄을 찍은 건데 여기가 맑은 빛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다시 이제 이것을 검은 브러쉬로 살짝 부드럽게 해서 이것을 살살 여기 지금 마스크에 있어야 되는데 컨트롤 Z 하고 마스크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살짝 다시
아니죠. 검은 브러쉬. 그래서 자, 이 정도 하면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위에 사진이 지금 수평이 지금 맞아 있질 않은 상태네요. 이 수평을 잡기 위해서는 또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마스크가 씌워진 상태에서 이게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사진을 한 레이어로 볼 수 있는 것, 작업한 내용을 한 레이어로 볼 수 있는 것은 컨트롤 알트 시프트 E라고 그랬죠. 선택한 다음에 뭐로 할까요? 그냥 저기 크롭을 통해서 스트레이트를 이용해서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요 수평선이 보이니까 수평선이 이렇게 해서 잡으면은, 근데 여기선 지금 요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크기가 줄지 않고 채워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케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평도 맞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번 가로림만을 다녀오다가 오지리를 들렸다가 본 패선이 거의 망가지고 없어져 가고 있어서 전에 촬영한 인터벌 촬영을 한 타임랩스 촬영을 한 것을 가지고 64장의 사진을 머지를 해서 또 서브 카메라에 담겨 있던 배경을 이 사진에 옮기는 마스크를 이용해서 레이어를 합성하는 이러한 것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